마스크를 벗어버린 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시는 의료진을 생각해서 어디에서라도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mdesivir has a clear-cut,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diminishing the time to recovery. This is really quite important for a number of reasons. 박예미 시사평론가와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제 우리가 신규 확진자가 4명 다 해외 유입된 확진자. 네, 국내는 없었죠. 국내 0명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1명입니다. 국내에서는 1명이고요. 9명인데 확진자가 9명인데 8명은 그러면 해외에서 들어와서 유입된 검사해 분들. 보니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우리가 집단 간 감염이나 아니면 개인 간 감염은 어느 정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단계인데 다만 문제는 해외 유입자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국경을 네. 닫아 걸 수는 없으니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한 방역과 자가격리는 계속해서 촘촘하게 유지를 해야 한다.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다. 이게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영국 BBC의 서울 주재 기자가 트윗을 이렇게 썼더군요. 네. 워낙 우리나라의 상황이 화제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드디어 지역사회 감염 0명이 나왔다. 물론 재확산 위험을 조심해야 하겠지만 내가 솔직히 말하면 이 상황을 전하는 것은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한 장만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앞장에 보면 한국에서 사우스 코리아에서 4명 나왔는데 네. 세상에 지역 확진자가 0명이다. 다시 말하는데 0명이다. 굉장한 일이죠. 놀랍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불과 우리가 한 보름 전에 3천만 명이 모여서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이후로 우리가 생각했던 잠복기가 다 지났는데도 그 총선을 통한 방역도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구나. 네. 이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좀 자랑스러운 게 영국 기자가 이런 트윗을 쓴 데에는 자국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는 점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영국 지금 어때요? 네. 영국 상황이 30일 기준으로 세계에서 사망자가 3번째로 많아요. 네. 26,711명인데 네. 보리스 존슨 총리도 확진자가 아니고 사망자가 26,000명. 네, 상황이 굉장히 엄중해서 이 ICU에 들어가 있다가 완쾌가 되어서 나왔는데 그 사이에 등남도 했습니다. 네. 총리의 등남도 있었고 뭐 영국에서는 다행스럽게 여기는 상황인데 총리뿐만 아니라 왕족들도 잇따라 감염 사실이 드러났고요. 네.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그래서 4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다. 아주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정점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만 한국 상황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네. 입장입니다. 존슨 총리가 업무 복귀 이후에 처음으로 한 브리핑에서 지금 말씀하신 네, 정점은 지났다 지난 것 같다.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그래 보입니다. 네. 자,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면서 전국의 관광지에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사진 몇 장 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는 속초의 해수욕장인데요. 네, 4월 30일. 네, 그래도 좀 이렇게 공항에는 여기 어디예요? 김포공항이군요. 떠나는 분들 김포공항 정말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네. 여기는 30일 날 안면도 등에서 관광하고 귀가하는 서울 들어오는 차선인가 봐요. 꽉 막혀서. 네. 사진이 한 장 더 준비되어 있는 오늘 점심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참모들과 인근 설렁탕집을 찾았는데 사진 이것뿐인가요? 네, 삼청동입니다. 삼청동이에요? 저곳이. 청와대 네. 인근에. 문재인 네. 대통령이
일부러 걸어 수석들 나갔어요. 모습이 보이는데 네네. 조금 한 칸씩은 뛴 것 같아요, 자리를. 일부러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네. 우리가 이제 슬슬 골목 상권을 살릴 때가 됐다. 네. 어느 정도 잡았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예열을 시작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한 번 들렀던 그 곰탕집이라고 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경내를 벗어나서 점심 식사를 한 게 지난해 5월 10일 취임 그래요? 2주년 기념 때 네. 청국장 드셨거든요. 그때 이후로 처음입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출장을 빼고 네. 그렇죠. 네. 이제 가벼운 식사인데 청와대에서 문 나가서 한 거는 나가서 식사한 거죠. 그만큼 이제 국민들에게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렇지만 식당들 장사도 굉장히 경기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저런 메시지를 낸 네. 것 같아요. 네. 하나씩 문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박물관, 미술관 등 24개 국립문화시설 6일부터 문 연다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씩 열고 있어요 지금. 네.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건데요. 네. 이게 전면 개방은 아니에요. 일단 단체로 미술관을 가거나 박물관 가시는 건 아직까지 안 되고요. 시간대별로 사람 너무 몰리지 않게 미리 개인 단위로 예약을 받습니다. 왜 예약을 받냐면 누가 언제 왔다 갔는지 신원이 확인이 돼야 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선 파악은 동선 파악대로 하고 그 도서관의 경우에는 책을 빌리고 반납하고 복사하고 여기까지는 되는데 모여서 공부하고 여기까지는 아직 허용하지 그래요?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가고요. 그래도 괜찮다. 황금 연휴 지나도 잠복기 이후에 특이사항이 없더라 하면 아이들 개학과 맞물려서 네. 서서히 풀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네,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집 밖에 못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집 밖에 못 나가는 봉쇄령이 있는 나라와 도시가 많습니다. 네. 앞서 잠깐 전해드렸지만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통과돼서 11일부터 신청합니다.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이제 카드에 충전되거나 하는 식으로 받을 수 있는데, 네. 총리가 오늘 취약계층의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조치 취하겠다 밝혔는데 그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제주도와 강원도 등 관광지를 찾는 국민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한편으로 여가를 즐길 여유가 없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여행은 사치이고 휴일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또 다른 힘겨운 날일 뿐입니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급한 가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일단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돌려드리는데 이 중에서 현금으로 지원되는 대상이 있어요. 전국에 한 27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은 정말로 현금이 급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현금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는 소액이지만 부채 상환이 안 돼서 본인 명의 금융거래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23만 5천 가구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압류가 불가능한 통장에 현금으로 그런 게 있나 넣어드립니다. 봐요. 이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파산했을 때 노란우산공제의 경우에는 이 부금을 압류 안 되는 압류 금지 통장에 넣어드리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현금을 지급을 한다는 거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본인이 쓰는 신용카드에 충전을 해주든지 네. 아니면 선불카드, 상품권 등의 형태로 지급을 네. 하게 됩니다. 주로 신용카드에 충전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지역 상품권으로 주면 이 상품권으로 뭐든 동네 가게 네. 가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어제 KBS 뉴스 보셨습니까? 네. 농어촌 주민들은 이게 안 됩니다. 한번 볼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상품권을 들고 농협을 방문한 농민이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저희 농민들은 제일 시급하고 필요한 게 농자재인데 농협에서 다 일괄 구매를 하는데 농협에 사용을 할 수 없다니까 황당하고 성질이 납니다. 농협도 수협도 하나로마트에서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거 어디다 씁니까? 농협
병은 식당 덕에서 사용을 못하고 하고 전통시장만 사용을 하니까 10,000원짜리를 7, 8천 원에도 깡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 기본적으로 이제 깡을 뭐 할인을 해도 8월 31일까지 무조건 써야 네. 하니까 경기 부양 효과가 크게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아니, 농협, 수협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게 해놓은 곳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그렇죠. 하면 정부가 그렇게 어렵게 되면 푼 돈이 다 또 대기업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돈 네. 많은 사람들 보태주는 꼴이 된다라는 건데 네. 이게 이 굉장히 도시 중심의 행정 서비스인 것이 저분들이 저걸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농촌에서 전통시장은 대부분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분들이 전통시장에 물자를 공급하는 분들이란 네. 말이에요. 내가 파는 걸 전통시장에서 되사라는 건 사실 넌센스잖아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 결식아동들에게 전국적으로 편의점에서 결식카드를 쓰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도시 중심적인 행정의 발상인 것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 어디 있어요? 네. 편의점이 없잖아요. 저희 고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에서 만약에 편의점 간다면 좌우로 앞으로 가도 1시간, 뒤로 가도 30분이거든요. 네. 차로. 그러니까 이런 네. 방식의 정책 아이디어는 그래서 현장에서 좀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건 수정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해외 소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외 소식 그중에 많이 관심들 갖고 계시죠? 네,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에.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Remdesivir has a clear-cut, significant positive effect in diminishing the time to recovery. This is really quite important for a number of reasons. It has not yet reached statistical significance, but the data needs to be further analyzed.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추천했던 그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케인 네. 별로 그거 근거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이건 괜찮은 거예요? 대통령이- 진짜 맞는 분석이에요? 네, 기존에 추천했던 약은 사실 별로 효과들이 없었고요. 렘데시비르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임상을 했을 땐 보름 걸리던 치료 기간을 나흘 정도 단축시키더라. 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서 주가에도 상당히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 4월 말에 중국에서 무작위 실험을 했을 때는 네. 또 신통치 않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WHO 이 홈페이지에 보고서 초안이 올라갔다 삭제되기도 했거든요. 네. 이건 좀 더 많은 그 대조군을 상대로 표집을 해서 임상 실험 좀 더 진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한두 개만요, 간단하게. 정세균 총리가 경제 위기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4월 지난달 우리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24%가 줄었어요. 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4.3%가 줄었는데도 그래도 한국은 사정이 좀 낫다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수입이 줄어든 폭이 한 16% 미만이거든요. 네. 그나마 한국이 수출보다 수입이 좀 덜 줄어든 건 한국은 전면적인 셧다운이 없었거든요. 네. 제조의 필요와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사실 다 나쁜데 좋은 점도 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원격 진료, 원격 회의, 원격 학습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컴퓨터 같은 것들은 이 와중에 없어서 못 팔거든요. 그랬어요? 전년 네. 동월하고 비교하면 컴퓨터 수출은 거의 100% 가까이 늘어났고요. 네. 방역 관련 물품들, 뭐 손소독제 이런 건 8,000% 가까이 수출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우리 충격적이죠. 수출로 먹고 사는데 네. 4분의 1이 줄었으니. 근데 다른 선진국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IMF가 전망했더니 그나마 OECD 네. 선진국 중에 한국이 제일 낫더라. 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마이너스 1.2%인데 남들은 5%, 6% 심지어 미국의 경우에는 올해 아주 어려울 경우에 두 자릿수 역성장까지도 보는 네. 곳들이 있거든요. EU의 경우에도 올해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2%까지 네. 간다 이런 전망이 나와 있기 때문에 1분기 성적표만 봐도 역성장이 이제 뉴 노멀입니다. 네. 얼마나 누가 효과적으로 빨리 회복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죠.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연미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서석건건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